네, 심장의 건강 사정, 신체 사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Assessment of the Cardiac System, 심장의 건강 사정, 신체 사정은 우리가 2학년 때 건강 사정 시간 혹은 기본 간호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므로 간단하게 리뷰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hysical Assessment 첫 번째, General Appearance and Level of Consciousness죠. 전반적인 외양, 외모, 그리고 의식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전반적인 외양에서 환자가 창백하지는 않은지, 사이너시스, 청색증이 있지는 않은지, 말초 부종이 있지는 않은지, 환자의 의식은 괜찮은지 등등의 내용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blood pressure, BP를 확인을 해야 되죠. 혈압은 심맥관계의 건강을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혈압과 맥박을 심장 혹은 심맥관계 건강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헬스 어세스먼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환자의 양팔에서 혈압을 측정을 하는데 팔에서 측정을 못하는 경우에 thigh, popliteal artery, calf, posterior tibial artery 등등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혈압을 측정을 할 때 환자의 몸 크기에 따라서 그 컵 사이즈를 잘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환자에게 혈압을 측정하고 나서는 또 동시에 펄스 프레셔, 맥압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맥압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톨릭 프레셔, 수축기압과 다이아스톨릭 프레셔, 이완기압의 차이를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성인 환자의 혈압이 120에 80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 환자의 맥압은 120에서 80을 빼면 40mmHg가 되는 거죠. 이렇게 심장 환자에게 있어서 펄스 프레셔가 중요한 이유는 이 펄스 프레셔가 스트로크 볼륨, 심박동량, 시스테매틱 바스큘러 레지스턴스, 동맥의 전신 어떤 동맥 혈관의 탄력성 혹은 저항성을 이 펄스 프레셔가 반영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 질환자 환자에게 있어서 맥압이 30 이하로 떨어져 있을 경우에, 저하되어져 있을 경우에 정밀 검사가 요구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맥경화증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펄스 프레셔는 증가하겠죠. 그 다음으로 포스트럴 BP, 체위성 혈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혈압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포스트럴 하이퍼텐션, 체위가 변하면서 저혈압이 나타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건강한 사람도 자세를 바꾸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떨어지는 혈압의 폭이 작고 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혈압의 차이가 크고 또 오래 지속된다면 포스트럴 하이퍼텐션, 체위성 저혈압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톨릭 프레셔가 변화가 10 내지 15 이상으로 증가되거나 다이아스톨릭 프레셔가 10 이상으로 차이가 나거나 펄스 프레셔가 10 내지 20 이상일 경우에 이상으로 변화될 경우에 우리가 포스트럴 하이퍼텐션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펄스, 맥박은요. 맥박을 통해서 우리가 맥박의 횟수 그리고 리듬의 규칙성 등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펄스 데피시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맥박 결손이라고 부르죠. 이 맥박 결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심장이 수축하면서 느껴지는 확인할 수 있는 에이피칼 펄스와 말초에서 확인하는 페리페럴 레이트 펄스, 그래서 심천 맥박과 말초 맥박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맥박 결손 펄스 데피시시라고 합니다. 환자에게 심장 질환, 특히 부정맥, 그래서 atrial fibrillation, atrial flutter, PVC, heart block과 같은 건강 문제가 있을 때 특히 펄스 데피시시 많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환자의 손에서 peripheral sinuses, parlor, capillary refill time. capillary refill time은 모세혈관 충혈 시간이죠. 손톱 끝
혹은 손가락을 눌렀다가 뗐을 때 얼마나 혈액이 빨리 충혈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회복되고요. 하지만 혈관에 문제가 있거나 동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회복이 좀 더디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의 어떤 온도, moistness, 그리고 축축함의 정도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autonomic nervous system,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에데마, skin turgle, 그리고 clubbing of the finger and toes, 손가락이나 발가락의 곤봉형의 모양이 변화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은 어떤 특히 환자들 중에서 이제 congestive heart failure, 우려혈성 심부전이 있는 환자들에게 있어서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설명했던 postural hypertension의 예입니다. 환자가 똑바로 누워 있을 경우에, 또 앉아 있을 경우에, 서 있을 경우에 혈압과 맥박의 변화를 유의해서 보시고요. 환자의 혈압은 떨어지죠. 맥박은 어떻게 되나요? 증가합니다. 환자의 혈압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심박출량의 변화, 혈액량의 변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pulse rate는 증가하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사정 시간과 기본간호학 시간에 배웠던 맥박의 부위와 측정 부위와 이름입니다. 머리에 있는 템포럴 아테리부터 발끝에 있는 도잘리스 페드스 아테리까지 위치와 이름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head and neck 보도록 할게요. neck vein, 우리가 목에 있는 정맥을 얘기를 하죠. neck vein을 어세스먼트를 합니다. 이 neck vein은 jugular vein distension, 경정맥의 어떤 우려를 통해서 확인함으로써 neck vein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경정맥으로 지나가는 혈액은요, jugular vein을 통해서 어디로 지나가나요? superior vena cava, 상대 정맥을 통해서 right atrium, 우심방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외 경정맥, internal jugular vein 혹은 external jugular vein을 통해서 어떤 순환 혈액량이 얼마나 적합한지, 우심장의 기능은 어떤지 등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이런 경정맥압이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우심부전이 있거나 어떤 판막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건강 문제가 있을 때 경정맥압이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Central venous pressure는 중심 정맥압이라고 하는데 우심방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우심방으로 들어가는 중심 정맥압을 우리가 jugular vein distension 혹은 neck vein을 확인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jugular vein distension이 나타났을 경우에 right atrium 우심방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자가 똑바로 누워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환자가 똑바로 누워 있으면은 목 부위에 혈관이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이죠. vessel prominent and visible, 혈관이 튀어나오고 눈에 보이는 것은 정상입니다. 하지만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보이다가 head of bed, 우리가 HOB는 침상머리, 침대머리, head of bed라고 하는데요. 침상머리를 45도까지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액이 심장으로 더 많이 내려가겠죠. 그러면서 우려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바로 정상적인 소견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자의 어떤 우려이라든지 맥박이 보이고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심방에 그리고 순환 혈액량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려이 보이는 가장 높은 부분에서부터 흉골각, 메니스커스라고 하는데 그 부위까지의 그 거리를 우리가 측정을 하는데요. 3cm 이상으로 증가되어 있을 경우에 경정맥압이 증가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정맥압을 측정하는 방법으로는요. internal jugular vein을 확인하는 방법과 external jugular vein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 경정맥과 외 경정맥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외경정맥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침대를 낮추었다가 올렸을 때 우려이 사라지는 그 부분에서부터 흉골각까지의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외경정맥
이렇게 경정맥 압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인터널 주글라 펄스를 가지고 또 우리가 경정맥 압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측정하는 방법은 환자의 침대 머리를 15도 내지 30도 정도 이렇게 상승을 시킵니다. 상승을 시키면은 주글라 베인 프라미넌트가 이제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환자의 머리를 검사자 반대편으로 이렇게 돌립니다. 그러면 인터널 주글라 펄스가 확인이 되는데 그 펄스가 보이는 최대 높이점에서부터 스터널 앵글 사이의 거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센티미터 자를 이용해서 이 지점, 그 인터널 주글라 펄스가 보이는 지점과 흉골각 사이의 수직거리를 측정을 해서 누워있는 각도와의 센티미터를 기록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다음에 그림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환자의 지금 경정맥과 해부학적 위치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보여지는 이 부분이 이제 SCM 흉소유돌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스터너 클로로이드 클라비큘러 마스토이드 머슬 이 부분인데 흉쇄 유돌근의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또 클라비큘러 헤드는 이 부분이 SCM이죠. 그래서 환자의 머리를 검사자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 혈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혈관은 뭔가요? 익스터널 주글라 베인입니다. 그래서 외경정맥을 통해서는 이렇게 우렬이 됐다가 우렬이 사라지는 것, 최대 우렬되는 부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위치를 경정맥 압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가 있고요. 인터널 주글라 베인은요, 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디와 어디 사이 이 SCM 머슬 그리고 클라비클이 만나는 요 중간 지점을 따라서 올라가면 인터널 주글라 베인이 지나가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혈관이 우렬되지 않아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혈관이 우렬되는 것이 아니라 박동이 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박동이 뛰는 지점을 확인을 해서 그 부위와 흉골각 사이의 거리를 통해서 경정맥압을 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그림을 보시면 주글라 베인 메저먼트를 확인하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가 메니스커스입니다. 굉장히 highest level at which pulse is visible. 그래서 인터널 주글라 베인의 어떤 맥박이 확인되는 요 지점에다가 자를 놓고요. 그럼 또 하나의 자는 어디다 세워놓느냐? 스터널 앵글, 흉골각이라고 하는 부위에다가 자를 세우죠. 그러면 요 센티미터 자를 하나는 스터널 앵글에다가 놓고 가로로는 메니스크스와 함께 이렇게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흉골각에서부터 어디까지? 요 위치, 요 자가 만나는 부위까지의 거리, 그 거리가 경정맥 압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림 역시 이제 경정맥 압을 확인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cm의 압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요, 4mm H2O의 압력이 소요된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거리가 그 에스티메이션 한 그 인터널 주글라 펄스의 거리가 3 내지 4cm다. 무엇을 의미를 하느냐? 여기다 4를 곱하면, 왜냐하면 1cm가 4mm H2O라고 했으니까 12부터 얼마? 16cm H2O가 이 환자의 그 경정맥 압이 되는 거고요. 이 경정맥 압은 어디의 압력을 반영한다? right atrium, 우심방의 압력을 반영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사정하는 방법에 이제 palpation, 촉진을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죠. 아시는 것처럼 point of maximal intensity, 우리가 PMI라고 부르는 부분인 거죠. 최대 박동 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위가 곧 어디가 되나요? apical impulse, 심천 맥박, 자극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 심천 맥박이 있는 이 부위, PMI 부분에서 우리가 뭘 볼 수가 있느냐? left ventricle의 contraction, 좌심실의 수축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PMI의 해부학적인 위치는 5번째 intercostal space와 어디? left mid clavicular line,
만나는 그 부위가 우리가 PMI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를 손으로 만져서 PMI를 확인할 수도 있고 또 청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심음을 들을 때, 청진을 할 때 우리가 청진 시 주의해야 되는 점이 몇 가지가 있죠. 청진할 때는 환경은 조용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슈버링, 몸을 떨지 않도록 해야 되고요. 입이 아니라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셨다 내뱉었다 함으로써 심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호흡을 정상적으로 하면서 심음을 청진을 하지만 다이아스톨릭 머머라든지 페리카디얼 프릭션 럽이라든지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되면은 호기하고 나서 숨을 내뱉고 나서 숨을 멈출 때 우리가 이런 다이아스톨릭 머머나 페리카디얼 프릭션 사운드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어떤 심음을 듣는 방법을 보시면은요, 우리가 좀 외우기 쉽게 어떤 순서로 심장음을 듣는가, ape to man이라고 합니다. ape은 뭐예요? 유인원, 원숭이를 얘기를 하죠. man은 뭐예요? 인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인원에서 인간으로 진화가 되는 과정,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그 하트 사운드의 위치와 해박적인 위치와 순서를 할 수가 있습니다. A는 aortic, 대동맥을 의미하고요. P는 pulmonic, 폐동맥, 그리고 Earth point, 그리고 tricuspid, mitral valve의 순서로 우리가 heart sound, 심음을 청진을 하고요. heart sound를 확인을 할 때는요, heart sound의 퀄리티라든지 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머플된 소리가 들리는지, 크리스피, 긁는 소리가 들린다든지, 인텐시티, 강도는 어떤지, 리듬은 규칙적인지, 그 외에 정상 심음 이외에 머머나 갤럽이나 럽이나 클릭과 같은 비정상적인 잡음이 들리는지 등등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건강사정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 그림은 심음을 들을 때 해부학적인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A는 에어틱 부분이 되는 거죠. 흉골과 오른쪽 두 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가 만나는 이 부분이 에어틱 부분이 에올타 부분이 되는 거고요. P는 pulmonary 부분이 됩니다. 이 부분은 left의 second intercostal space와 만나는 이 부위가 pulmonic 사운드를 듣는 부위입니다. 그 다음에 M은요. T는 tricuspid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네 번째와 다섯 번째 intercostal space 그 사이에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요. mitral valve의 위치는 어디예요? mid clavicular line, 왼쪽의 중앙 쇄골선에서부터 다섯 번째 intercostal space가 만나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mitral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상 심음은 S1, S2 사운드로 이야기를 하고요. S1 사운드, 럽 사운드, S2 사운드는 덥 사운드가 되는 거죠. 이 그림을 보시면은 럽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리는 부위, 그리고 덥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리는 부위의 해부학적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정상 심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사운드, 우리가 럽 사운드가 되죠. 이 럽 사운드는 어떻게 들리는 소리냐? AV, atrioventricular valve가 닫히는 소리입니다. AV 밸브가 언제 닫히죠? 심장의 수축기에 닫히나요? 이완기에 닫히나요? 심장의 수축기에 닫히죠. 그래서 onset of systole, 수축기가 시작되면서 뭐가 닫히냐면 AV 밸브가 닫히는데 닫힐 때 들리는 소리가 S1 사운드입니다. 그래서 ventricular contraction을 나타낸다 보시면 되고요. S1 사운드를 들을 때에는 청진기의 다이아프래금, 횡격막 부분, 청진기의 아래쪽 넓은 부분을 이용해서 S1 사운드를 듣고요. 특히 어느 부분? 에이펙스 부분에서 S1 사운드를 제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럽덥 사운드에서 럽 사운드가 S1 사운드다 보시면 되고요. S2 사운드는요. 세밀루나 밸브 반월 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다이아프래금을 이용해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제일 소리가 잘 들리느냐? 반대로 대동맥이 분지하는 부분에서 제일 잘 들리겠죠. 그래서 at the base of the heart, 심장의 베이스 부분에서 S2 사운드가 제일 잘 들립니다. 소리는 시스톨릭의 끝에 들리고요. 그리고 다이아스톨릭
diastole 이완기가 시작될 때 그때 소리가 들립니다. ventricular filling은 뭐예요? 심장이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면서 그때 어떻게 돼요? 심실로 혈액이 다시 채워지겠죠. 수축하기 전에 채워질 때 이제 들리는 소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럽덥에서 덥 사운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갤럽 사운드라고 하는 소리가 있죠. 갤럽 사운드. 한국말로는 우리가 말발굽 소리를 갤럽 사운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갤럽 사운드는 언제 주로 들리느냐? diastolic filling 사운드. 이완기에 심장이 혈액으로 채워질 때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S3, S4 사운드가 아주 대표적인 갤럽 사운드이고요. 또 다른 말로 말발굽 소리라고 하죠. 이 갤럽 사운드는 S1, S2와 달리 배를 이용해서 들으면 더 잘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갤럽 사운드를 듣기 위해서 잘 들기 위해서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측위로 눕히고 옆으로 눕혀야 돼요. 옆으로 눕혔을 때 오른쪽으로 눕히는 게 좋을까요? 왼쪽으로 눕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환자를 왼쪽으로 눕혀야지 에이펙스가 심장, 폐, 흉과 가까이 닿으면서 우리가 사운드를 더 잘 들을 수가 있죠. 에이펙스 부분에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S3 사운드는요. 정상이기도 하고 비정상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children이나 young adult에서 정상적으로 들릴 수 있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30살이 넘었는데 30살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S 사운드가 들린다? 이 얘기는 left ventricular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볼 수가 있어요. S3 사운드는 S2 사운드 직후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S4 사운드는요. late stage of diastole 이완기 말에 들리고요. 이완기 말 다음에는 뭐가 오나요? 수축기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S1 사운드가 들리기 직전에 S4 사운드가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다른 표현으로 atrial gallop이다 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심잡음 중에 우리가 또 많이 알아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pericardial friction rub이죠. 심낭 마찰음입니다. 심낭이 뭔지 pericardial sac, pericardial cavity 뭔지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심낭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염증으로 인해서 심장이 이제 수축했다 이완할 때 심낭에서 어떤 마찰음 이 만들어지면서 들리는 소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pericardial friction rub 사운드는요. pericardial sac의 inflammation, 염증 반응에 의해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요. 측정을 할 때는 apex에서 diaphragm, 청진기의 diaphragm을 이용해서 듣고요. 주로 이제 left sternal border를 따라서 우리가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심잡음이라고 하는 거죠. 심잡음은요. 심장과 대혈관을 통해서 혈류가 소용돌이 치는 결과 들리는 소리를 우리가 뭐뭐라고 합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요. blowing 사운드다, shushing 사운드다, 뭐 이렇게 휙 하는 소리를 우리가 shushing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이런 휙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 다 뭐뭐 사운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